네, 예스24에서 올해의 책도 뽑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투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 지금 다시 후보에 올라왔고요. 한번 밀어주시죠. 뭐. 3년 연속 뽑히는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한 사람에 대해서 네. 이 정도는 밀어줘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스24 한번 접속하셔갖고 네, 오건영 부부장 꼭 한번 좀 눌러주세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How to survive inflation.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굿자. 잘했어. 네, 하여튼 고 오건영 부부장 책 좀 네. 한번 올해까지만 한번 밀어주시면 뭐 내년부터는 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세 번 3세판이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장이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군요. 시작하기 전이고요. 예상 나왔죠? 네, 접속이 다시. 아이고 접속입니다. 접속 문제는 또 제가 해결해 드려야죠.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4% 내외의 마이너스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11 그리고 코스닥이 715.46 정도로 시작할 걸로 조금 더 떨어지네요. 네. 715 그리고 코스피가 2409 정도로 지금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물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 약간 조금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반영하는 거죠. 네, 지금 있었고요. 이제 출발했고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는 하락 출발로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좀 오늘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좀 하락 충격을 좀 받고 있어서 이게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0.8%,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시총 1, 2, 3등 모두 다 한 1% 가까이 좀 밀리면서 증시가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0.56% 하락한 2,405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715포인트 마이너스 2.9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0.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좀 약세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대부분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상승 출발한 기업은 뭐 한정기술이 한 1.5% 정도 올랐고, 그다음 코웨이가 0.3%, 뭐 KT가 0.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좀 부진한 좀 출발을 좀 보여줬고, 그렇다고 뭐 크게 급나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2% 정도,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마이너스 한 2%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제 뭐 공시 보셨겠지만 아까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아마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한가가 있어가지고 호가가 상한가? 네, 상한가입니다. 네, 34,750원. 아마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상한가 출발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만 조금 이제 독보적이죠. 독보적이고 대부분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가 테슬라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좀 약하고, 자동차 쪽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세를 좀 기록하면서 부진합니다. 현대차도 한 마이너스 0.9%. 네.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은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오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대부분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나마 시젠이 어제는 좀 급락했는데 오늘은 플러스 2%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가 플러스 1%,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출발이. 중국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그죠? 중국이 어제 또 셧다운 뭐 당했다는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강하고, 그 외에 뭐 에코마케팅이 한 0.7%, 그리고 바이오니가 0.9% 정도인데 뭐 거의 오르는 기업은 정말 좀 드문 것 같고, 하락하는 기업은 에이스테크, 어제 5G가 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3%, 2차 전지 대표 주자죠. LNF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어제 한 7% 올랐던 KMW가 오늘은 한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 그래서 통신 장비와
2차 전지 소재가 일단 코스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 빠져서 아까 시초가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2,410포인트.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하락이 한 500개, 상승이 247개고 코스닥은 2.42포인트 빠져서 아까보다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716포인트인데 하락이 근데 빠지는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960개, 상승이 359개. 그래서 오늘은 지수 하락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러네요. 좀 체감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뭐 요즘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는데 오늘도 매도고요. 오전에 한 21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100억 정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외국인이 주로 파는 거는 이제 계속 지금 전기전자 위주로 오늘도 한 129억 정도 팔고 있고 조금 사는 거는 아마 그 비금속 광물이나 의류, 서비스 업종 이런 쪽은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좀 매수인데 아마 전기전자하고 증권주 위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단연 이제 그 메리츠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메리츠 화재가 27% 왔다리. 급등을 했고, 세 개 다 올라요? 네. 네, 지금 뭐 주주 환원율 50% 한다니까 뭐. 네, 또 거기다 이제 그걸 메리츠 금융으로 다 편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주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물적 분할인데 이 기업은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합쳐버리니까 거기에 시장이 더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자기 지분 희석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이건 주주 가치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 한 거의 30%, 29.9%고요. 네, 상한가. 화재가 26%, 증권이 24%. 근데 어제는 어땠어요? 이 세 종목. 어제? 어제는 주가가 빠졌어요. 왜냐면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겠네. 왜냐면 이제 미리 뭐 이렇게 사놓고 있는 거? 아. 아니 통상 그렇잖아. 아, 그쵸, 그래서 그쵸. 발표했는데 다 오르는 한 상태에서 일주일 전부터 슥 딱 오르고 뉴스 있어. 딱 나오는 순간 또 빠져.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인정. 요건 인정해. 어제 급락했어요 오히려 메리츠 금융은 4%나. 그래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해석했나? 아니요 어제 이제 아예 안 알려줬나? 그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장 후에 나왔어요. 야, 비밀 유지 잘하시네. 저는 어제 그- 아마 4시경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시인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가 그리고 아까 채팅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왜 메리츠 그 외국 회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냐면 메릴 린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약간 외국계 스타일로 운영을 해. 아, 운영도? 그 증권 사장 이름인데 알렉스 초이야. 아, 그래요? 네. 그렇지. 뭔가 하여튼 자꾸 외국 느낌이에요. 외국 회사 그리고 느낌인데. 저 화재 여기가 원래 한진 쪽 아닌가요? 맞아요. 부회장님도 김용범 부회장인데 네. 네. 업계에서는 YB라고 해. 라이브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운영도 약간 좀 하여튼 외국 스타일로 그렇지. 하시고 네. 이름도 약간 좀 뭐 스위스나 뭐 이런 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한진의 이제 사형제 중에 네. 막내. 자, 아무튼 이게 주주 가치 좀 재고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네. 지금 이 주가가 굉장히 격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막내 회사가 제일 조그만 거 띄워준 거거든. 근데 제일 커져버렸네. 네. 진짜로 제일 커져버렸어. 그래요. 지금 저 한진 중에 제일 잘 나가요, 여기가? 그렇지. 메리츠 중에 그러니까 한진 제일 중에 제일 크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한진해운은 저거 됐잖아. 망했죠 사실. 저기 망했죠. 저 부인이 그 10억인가 팔아가지고 그게 한진 처벌받고 해운이구나. 그게 한진해운 아니야. 그래서 없어져 버렸지. 한진해운이라는 회사. 한진중공업 거기도 거의 그 법정 관리인가? 한진중공 한참 그 그래. 노조가 관련된 이거 거기도 이제 예전에 거기가 자본 한진이죠? 잠식 때문에 자본 아마 잠식. 근데 저기 거의 또 상태가 필리핀에 수빅만에 거기 조선소가 있었거든. 네. 필리핀 수빅만 있잖아. 네, 거기에 한진중공업 조선소가 있었다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영동가에 한진중공업 자리가 있었거든. 네. 부산 영도에. 네. 그거 아마 지금 그게 아파트 개발됐을 걸. 그래요. 예. 야, 그럼 이제 그 대한항공이랑 대한항공. 메리츠 요거 두 개가 그나마 잘 남아 있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대한항공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 그리고 막 공격도 그죠. 받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막내한테 준 건데 이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아마 지금 제일 부자일 걸. 제일
그래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조양호 회장하고. 그러니까 이 메리츠는 그러니까 그 오너가 방향만 딱 해놓고 나머지 경영 같은 거 완전 다 맡기고. 뭐, 돈만 많이 벌어 잘. 어? 나는 그거 좋은 거 같아. 굳이 뭐 본인이 경영을 해야 되나? 그 밑에 유능한 뭐 YB, 알렉스 초이 이런 분들 딱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좀 욕망이 있나 봐요. 나의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 말에 막 꼬박꼬박 이런 거에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러고 싶어? 저야 이제 그 목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막 이게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 참을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딱 이제 끝나잖아요. 그게 그럼 막 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마약보다 더 하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그거 잘 관리만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또 갈 수 있는데. 자, 하여튼 뭐 메리츠가 지금 오늘 3사가 다 지금 거의 상한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준철 대표 대박 났네. 왜? 네. 최준철 대표가 이거 투자 많이 했지. 메리츠 쪽에? 메리츠 증권 이런 거. 대박 났어, 대박 났어. 나도 증권주 하나 있는데 참 뭐였지? 키움 어떻게 해서 키움은 어디 합병할 거 없나? 키움은 그 다우 쪽이잖아요. 다우 기술. 네, 다우. 키움도 호재 있었잖아. 키움이? 뭐요? 준우승했잖아. 뭘? 코리아 시리즈. 야구요? 야구요? 히어로즈. 아유 야구. 준우승님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지. 어디가 우승했어요? 쓱. SSG? 네, 이마트. 그거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 저는 야구를 진짜 야구를 싫어해도 이마트가 우승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마트가 우승했죠. 들은 것 같아요. 네, 듣고 이마트. 보니까. 예. 그래, 이마트 지금 한국 뭐 그래서 뭐 세일하고 스테이 막 뭐 했잖아요. 엄청 할인 그래요? 행사고. 하여튼 키움의 대표 선수 누구야? 키움이요? 네. 키움이면 저 이 박사 아니에요? 그게 언제때? 원숭이 나무에 올라. 이정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정우. 바람의 아들. 이종범 아들. 그래요? 그럼. 아들도 그렇게 잘해요? 그럼 그 부자 MVP가 됐잖아 이번에. 그래요. 네. 야, 또 유전자가 있나 보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메리츠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 금융 쪽에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강한 업종이 또 건설기계 업종이 요즘에 계속 뭐 굴삭기 쪽이 되게 강한데, 특히 이제 아마 대창단조가 11%나 좀 올라가는데, 한 증권사에서 또 약간 이제 증권 긍정적인 보고서도 좀 나온 것도 영향을 좀. 그러네. 진성 TC 이런 거 많이. 네, 오늘 굴삭기가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네. 미국 인프라 투자도 있는 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까지 좀 붙여 있어서 굉장히 좀 요즘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해운주 좀 강하고 또 여행주 일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일단 좀 괜찮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태양광 쪽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항공주에서 아마 제주항공이 좀 17%나 빠져요? 급나가는데,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을 하거든요. 한 2,700만 조가. 그래서 그거 앞두고 아마 조금 물량 부담으로 좀 빠지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반도체가 좀 DB하이텍이 좀 빠지고 SK하이닉스가 좀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이제 인터넷 대표죠. 그래서 자동차, 인터넷, 또 게임, 반도체, 항공 이런 업종이 좀 하락을 일단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강했던 통신 장비도 일단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오늘 어쨌든 그 테슬라 때문에 조금 부진한. 그래도 LG엔솔은 거의 좀 보합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낙폭은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KMW 다시 떨어지나 보죠? 네, 어제는 올랐는데, 이게 근데 이제 결국 통신사가 기지국 투자하겠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그 의구심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네. 근데 KMW는 다시 올라왔네요, 다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통신 장비 좀 빠지는데 네. 어제도 KMW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KMW 내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삼성이 좀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 또 기지국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가장 그러니까 KMW가 그 2019년도에 대장주였어요. 제가 알기로 한 8배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때 이제 기지국 막 설치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상용화 있잖아요. 그때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독보적이었습니다, 거의. 네.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미국에서 터져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옥상에 못 올라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설치 안 한다 그랬어 분명히 기억나지. 근데 미국에 지금 코로나 없어졌어요. 지하철에도 마스크 안 쓰는데 뭐 그 문을 안 닫아가지고 중계기를 거기다 못 하나? 그거 언제 달 거냐? 근데 왜 한다는 거야? 왜 한다는지 얘기해봐요 빨리. 아, 제가 알 수가 없죠. 아 누가 얘기해? 아무나 얘기해봐. 왜 안 달아? 미국엔 일본은 왜 안 달고 중국은 왜 안 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 안 열어준다 그랬거든. 네. 아 부진하다. 정말 근데 일을 실제로 갈 수가 미국이 있어야죠, 좀 집에서. 설치는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 그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또 삼성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노키아도 있고. 아니 5G 안 할 거냐고 여러분.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아 유럽은 안 할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메르츠 우리가 주주동기로 이렇게 홍보해드렸대. 네? 기억 안 나냐? 아 김규식 변호사랑 맞아요. 맞아. 자기 그 녹화해놓고서도 그거 잊어버린다. 그때 우리가 야 이런 좋은 회사, 좋은 맞네. 지배구조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드렸네. 아 그거를 그래놓고 안 샀다고요? 그거 아이고 진짜 홍보만 했네. 방송 의미 없다. 의미. 아 근데 왜 안 샀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면은 아 그건 좀 약간 좀 그래 그러네. 보이잖아. 그래서 맞네. 아이, 저 그래서 안 그냥 샀지. 아 맞아. 홍보비 제로. 그리고 그 거기는 우리가 홍보하는지도 몰랐대. 네. 그리고 주식 안 샀다 이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좋잖아. 뭐.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안 샀습니다. 참 제가. 뭘 그래서 안 샀겠어. 몰랐겠지. 무슨 뜻인지도.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자 하여튼 5G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통신사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 통신사들은 이거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5G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팔아놓고 말이지. 5G가 안 터지면 이게 무슨 안 됩니다. 요금을 뭐 한 반 가격만 받든지. 자 SK, LG, 메르츠 금융지주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메르츠 증권에서 추천한 걸 샀다는데. 추천한 거 써.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본인 몫인 거예요. 네. 자, 하여튼 통신 3사 빨리 정신 차리고 5G 전국망으로 완전히 빈 곳 없게 음영 지역 없게 산골에서도 섬에서도 안 그러면 팔지 말아야죠 쿠폰을. 그 요금 가입을 시키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폰이 없어요, 폰이. 예? 28GHz 지원하는 아니 폰이 5G 폰이 안 요금 남았어요. 5G 요금 내고 있어요 우리가? 네죠. 저도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금 그거는 3.5GHz라고 좀 주파수가 아, 달라요. 그러니까 3.5GHz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니 근데 5G 요금제를 냈는데 5G 폰을 안 들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5G 요금을 내는데 5G 폰을 안 들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잠깐만 그거. 아 그럼 나는 5G 아니, 요금 안 내는 거야? 그죠, 당연히 아니, 포진이 그냥 되겠죠. 저 LTE 요금일 텐데. 그럼 나는 뭐 불만 없네. 아, 그렇죠. 너는 전 5G 요금인데 폰도 5G 폰이에요. 네. 근데 5G 기능 아예 꺼놔요 저는. 왜? 5G를 키면 잘 안 터지니까. 그 뭐 약간 단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뭐 그 좀 더 빨라. 5G면 5G라고 뜨나 보지 이렇게? 네 떠요. 아. 네 뜨는데 저는 그냥 LTE만 쓰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LTE하고 와이파이만 뜨던데. 어쩔 때 3G도 뜨더라. 3G까지 떠요? 비행기 착륙하고 막 그럴 때. 아 그럴 때 그죠, 뭐 그럴 수 그죠. 있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5G는 LTE가 4G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LTE는 왜 4G라고 안 하니? LTE 그러니까 3G, 4G, 5G가 각각 이제 뭐 속도가 뭐 100배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가는데 4G로 이제 넘어갔는데 4G에서도 좀 더 진보된 그러니까 4.5G쯤 되는 걔가 이제 롱텀 에볼루션? 롱텀 에볼루션이에요. 알고 있어 그냥 모르는 거야. 네, 걔가 이제 4G에서도 더 좀 진보했다. 그래서 이제 LTE라고 점오라 이거 점오. 점오죠, 점오. 4.5. 예. 4.5. 예.
아이고야 참. 이 통신 전문가 정프로도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5G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포트 좀 봐야죠. 네. 오늘. 네. 뭐 4G 써도 불편한 게 있어야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5G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는 4G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게 있어야지. 원래 5G가 그 기업 대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 자율주행 이런 게 대상이고 4G 쓰는 거는 사실 우리 사람이 쓰기엔 크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쓰지 너를 쓰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깔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대비한 그냥 약간 좀 너무 한 주제 네. 너무 이제 응? 알겠습니다. KMW에 너무 집착한다. 네. 그래봐야 뭐 몇백만 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래 얘기 안 하죠. 아닌데 원래 1,000만 원 단위로 사가지고 몇백만 원으로 됐는데 지금 원본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현재 원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가 금액이 중요한 거야. 자, 레포트 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증권의 이제 김놓고 연구원이 스마트폰 내년 전망을 좀 해줬고 올해는 뭐 역대급으로 저조했고요. 12% 아마 감소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12.4억 대 정도 출하량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연간 출하량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유는 이제 중국의 재고 조정, 봉쇄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사실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라 PC, TV, 가전 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래도 IT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이제 IT 업황은 스마트폰이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한 2% 증가해서 12.7억 대 정도 그래도 좀 역성장에선 벗어날 걸로 보이고 주로 좀 많이 좀 약했던 중국과 아시아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국은 아마 내년에 봉쇄가 좀 완화되면 한 8%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요. 동유럽도 좀 꽤 큰 시장이긴 한데 전쟁이 언제 끝나긴 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성장이 없는 걸로 동유럽 쪽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단가는 아마 애플 중심으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23년도 애플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초고가 모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폴디드 줌 탑재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뭘 탑재? 폴디드 줌 이제 그 광학 줌을 탑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간 좀 드려요, 형님? 잔망경 같은 게 있어요. 잔망경. 뭘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네, 폴리드 줌. 예, 그래서 그럼 또 이제 단가 올라가겠죠,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애플의 가격 상승은 좀 이어지고 또 D램의 탑재량도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는 어쨌든 LG노텍,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적어줬고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좀 꼽아줬으니까요. 아무튼 내년에는 좀 회복되는 쪽으로 스마트폰 섹터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 전망이 매일같이 나오는데 신영증권의 서승현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반도체 내년 전망을 일단 재고의 시대다. 그래서 재고가 언제 감소하느냐. 근데 내년에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2분기냐 3분기냐 이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서승현 연구원님 같은 경우 내년 3분기에 저점 찍고 돌아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 2분기 초부터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지금 세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국 내 반도체 육성을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 규제는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뉴스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데 다만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우시 공장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 그게 좀 워낙 큰데 이거를 어디로 좀 생산 기제를 다변화할지 그 SK 하이닉스의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최선호주는 일단 여전히 삼성전자로 제시를 해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4년부터 파운드리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반도체 섹터는 비중 확대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좀 그래도 탑픽으로 꼽아줬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쨌든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부터는 조금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네, 우리가 5G에 집착할 때 시장은 올렸군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요? 오늘 요 정도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행인 게 그 테슬라 때문에 좀 2차 전지 걱정을 했는데 그 아침에 LG화학이 양극재 증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는 우리나라는 좀 이게 다시 강해지다 보니까 증시가 좀 플러스로 반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뭐 다행히 플러스로 반전한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그래도 오픈을 해서 굉장히 좀 기쁘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4% 아니 3% 넘게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거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 아 근데 그게 거의 한 2배 올랐더라고요. 저점 대비. 진짜요? 그 굴삭기 실적이 워낙 자, 좋아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봐봐. 많이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네. 지금 평가 이기야 손이야. 손이죠 당연히. 2배 올랐는데도 내가 반이 아, 그 전에 이제 워낙 빠져가지고. 잠깐 이게 언제 쪽이지? 한 1년 됐나? 보자. 이게 4,000원대였었거든요. 불과 한 언제요? 이게 10월에 오. 4,000원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8,000원 왔어요. 오케이. 봐봐. 한번 보자. 21.53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2배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가 내가 1080원에 아마 저 샀나 봐요. 아유 정말. 그래도 프로. 그래도 네? 많이 그래 내가 회복은 그랬잖아. 됐네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된대. 그리고 하워드 막스 형님이 그랬잖아.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나 이런 말이 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누구 비싸게 사고 싶어 샀겠냐고요. 나도 싸게 산다고 샀지. 15,000원까지 갔었어요, 얘가. 그러다가 금방. 아유, 정말 싫다 싫어. 누구 뭐 비싸게 사고 싶어 사겠냐고. 야, 통상은 따블라면 조금 먹는데 원래. 자, 두산인프라 언제 이거 내가 샀지? 이게 1080원이면 있어보세요. 11,000원. 아 대충 한 작년 6, 7월쯤 샀나 봐요, 얘도. 예. 작년 6, 7월에 뭐 돈 많이 들어왔었니? 뭐 광고 하나 찍었어? 그러게, 그때 뭐가 이게 그때 집중이 뭐 많이 있었나 봐 보니까 6, 7월에. 응? 아이고. 그때 한참 좋을 때. 그때 딱 돈이 들어와. 에휴, 젠장. 자, 하여튼 지금부터 더블 가면 됩니다. 이제 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네, 지금부터 한번 더블 가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을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네, 우리 여미사님 잘 들어가시고 네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